아이고 피곤하지. 축구를 도영이 많이 했어 오늘? 몇 시간이나 한 거야? 점심시간이고 6교시. 2번이나 했어? 하루씩 제가 다 땡겼었네? 일요일은 나가요. 응? 일요일도? 네. 딴 학교로 듣기로 했어. 도영이가 축구 열심히 하는구나. 아기가 스카우트. 애들끼리 모여갖고. 그러니까 그래도 쌤 저런 거 관심 없어서 고등학교 때. 자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124번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어려운 거, 얘 좀 쉬운 거. 순환 바꿔죠. 앞에서 서로소 이러고 있었잖아. 서로소는 어려운 게 맞아요. 자 12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 AN이 자 내가 원소 X에 대해서 설명할게. 그 X들은 N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다? 12의 약수, 16의 약수, 12의 약수, 20의 약수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써 있는 거 보니까 합집합 공통인수 보인다. 일단 묶어. 이렇게 묶이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자. 16의 약수이면서 20의 약수인 거죠? 그럼 뭡니까? 예? 16의 약수이면서 20의 약수. 2. 써. 4. 4의 약수죠? 자, 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공약수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서요. 16과 20의 최대 공약수가 4잖아. 그래서 4의 약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4의 약수가 나온 거고 12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만들어야 돼. 1, 2, 3, 4, 6, 12. 이거 두 개 합집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이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였구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지. 근데 AK로 구해야 될까? 이거 그냥 10이잖아. 답은 1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약수하고 배수를 가지고 이제 좀 장난질을 칠 거예요. 자, 몇 개 문제 더 있을 거니까 조금씩 더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거. 자, 이번에는 약수인가? 약수 집합으로 돼 있구나 하는데 자, 2의 약수는 4의 약수에 속하는 거 맞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가 소수다 이랬지? 3 이런 거 말이야. 그런 녀석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의 제곱을 한 거에 원소의 개수란 말입니다. 말을 어렵게 쓴 거예요. 자, P가 소수야. 그러면 AP 제곱은 P 제곱의 약수를 말하는 거 맞죠? 자, P 제곱의 약수는 1하고 P하고 P 제곱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5의 제곱이면 25니까 1, 5, 25. 거기서 말하는 얘들이 제곱이잖아.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맞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n을 붙였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에게?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4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고 12의 약수에는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x는 약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집합 x야. 자, 그러다 보니까 12의 약수가 1, 2, 3, 4, 6, 12가 되는 거고 4의 약수가 1하고 2하고 4니까 확실한 거는 1, 2, 4를 가지고 있어. 요거 얘들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라서 8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매운맛으로 만들 거야. 그게 배수예요. 자, 배수의 집합을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2의 배수랑 4의 배수 중에 누가 더 큰 개념이게? 땡.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가 어떻게 돼요? 2, 4, 6, 8, 10, 11, 12 이런 식으로 가죠. 4의 배수 어떻게 갑니까? 4, 8, 12 그치?
즉 배수 개념에서는 2의 배수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함관계가 되려면요, 요 두 개의 숫자가 약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약수배수 관계가. 자,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2의 배수하고 8의 배수는요 서로 안 겹치는 게 생겨요. 그죠? 24에서는 겹치겠지만 12의 배수하고 8의 배수, 16에서는 안 겹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안 겹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서로 약수 관계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죠? 이거는 6의 배수, 이렇게 가는 건 공배수 개념으로 가시면 돼.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툴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약배수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교집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공배수로 우리가 숫자를 좀 전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여기 문제들을 의외로 학교에서 시험에서 자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공부를 잘 해야 돼. 자,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4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이면은 8의 배수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면은 서로 포함 관계가 약수 배수 관계가 엮여져 있죠. 2하고 6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합집합을 하면 2의 배수가 됩니다. 큰 개념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4의 배수와 6의 배수는 우리가 서로 약배수 관계가 아니죠. 이 상태일 때에는 우리가 따로 나눠줘야 돼요. 자, 3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의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합집합, 3의 배수 교집합, 6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6의 배수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얘 둘은 12의 배수죠. 3의 배수면 4의 배수. 거기에 합집합인데 약수 배수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러면은 큰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6이다. 이렇게 가게 돼요. 지금 요 요령을 연습을 뒤에 가서 해봤을 때 계속 해보시고 안 될 때마다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오기도 하는 데다가 또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4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거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니까 12배수로 바뀌는 거죠? 근데 합집합인데 둘이가 약수 배수 관계 맞죠? 3, 10이니까. 따라서 큰 게 나오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같이 볼게요. 자, 요거 두 개 약배수 관계가 아니죠? 그때는 따로 뿌려가지고 다시 써봐야 돼. 이렇게. 그러면 2의 배수면 3의 배수면 6의 배수고요. 2의 배수면서 4의 배수면은 4의 배수죠. 자, 그러면 6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합집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합집합을 써놨는데 문제는 8의 배수가 아니라 4의 배수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게요. 129번. 자, 이번에도 배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굉장히 어려워, 얘네가. 자, 내가 AN이라는 게 속하는데 6의 배수하고 8의 배수니까 24의 배수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태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 얘랑 얘가 포함 관계가 되려면은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24가 더 큰 개념이라는 거는요. 이 n이라는 숫자가 24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약수 배수 관계니까 24의 배수만 되겠죠. 여기는 이 n이 24의 배수겠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의 최소값 따라서 24면 됩니다. 24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걸 보러 갈게요. 자, A4면서 A6이다. 4 또는 6인 거거든요. 자, 이 상태가 문제가 뭐냐면 AN이 얘들보다 숫자가 작은 게 맞는데, 그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얘들은 공배수 관계가 아니죠.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죠.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합집합에 대해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자,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4의 배수가 쭉 있고 6의 배수가 쭉 있는데 얘들을 한 방에 아우를 수 있는 것 볼까? 10. 아니야. 12의 배수는 얘들보다 작아. 그렇지. 여기가 2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
4가 2의 제곱이고요. 6이 2 곱하기 3이다 보니까 인수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봤을 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2라서 그래요. 그래서 2의 배수 아니면 1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1의 배수는 만들 수가 없고요. 2의 배수가 만드는 게 맞다. 따라서 여기서 n의 최대값은 2다. 이렇게 되면서 답은 26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문항입니다. 왔구나 왔어 드디어 대칭차집합.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하던 그 친구인데 수능에서 못 만납니다. 근데 모의고사라든가 학교 시험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단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약수배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칭차집합도 그래요. 이 두 개는 학교 쌤들이 되게 좋아해. 내가 봤을 때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다뤄봐야 되는데 대칭차집합은 약간의 그 암기가 좀 가미되면은 좀 더 쉬워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얘네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된다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기왕 해보고 나니까 일단 대칭차집합은 순수 A랑 순수 B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을 얘기하고 있거든. 약간 대칭하게 생겼지? 벤더 그림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대칭하게 차집합으로 인해서 교집합이 날라갔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교환하고 결합이 가능하다. 요거를 가지고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사용 많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내가 A랑 A를 가지고 차집합을 때리면 공집합이 되고, 그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아까 살짝 봤던 얘기죠? 공집합,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세모 A,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을 하면 이게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A를 하면은 얘는 A가 됩니다. A에서 공집합을 빼고요. 공집합에서 A를 빼는 건 합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은 A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집합하고 A가 번갈아 나타나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내가 이제 식을 주어질 건데 식이 주어졌을 때 A 세모 A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은 걔는 공집합. A 세모 A면은 그냥 A.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엮여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A 세모 A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 대칭 차집합에 대한 성질들은 번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다 나오긴 하거든. 자, 요 말도 뭐냐면은 A 빼기 A의 여집합하고 합집합, A 여집합 빼기 A인데 사실상 이 둘은 서로 겹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빼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A 여집합 되면서 전체 집합 될 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물론 밑에도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다른 애들은 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문항에서 어떻게 나오길래 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느냐. 자, 세모는 그냥 정한 거고 문제집에서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별표가 되기도 합니다.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먼저 판단해야 되냐면 요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A-B고 요 뒤에 있는 게 B-A다. 이것만 되면 대칭차집합임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 대칭차집합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개를 하면 공집합이 된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다. 그지? 자,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괜찮고 결합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외워놓으면은 이거를 굳이 증명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하타평 문제 때문에 그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2번 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할게. 자, 역시 대칭차집합이죠. A 빼기 B랑 B 빼기 A에 대한 합집합.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두 개를 하면은 공집합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세 개를 하면 A가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바로 섞어낼 수 있는 거 먼저 섞는 겁니다. 자, 섞어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결합법칙하고 교환법칙 되니까 바꿀 수 있잖아. 바꿔버린 다음에 이 친구를 보니까 이게 아까 공집합이 됨을 알고 있었죠? 자, 공집합하고 얘하고 하면은 B 빼기 0이랑 0 빼기 B의 합집합이라 그냥 B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B인데
답을 찾아버렸네. 자, 이러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전체 집합에서 A를, 이거는 뭐냐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랑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는 건데 이거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앞에 것만인데 이게 A 여집합이잖아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니까 따라서 저건 맞는 말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A에서 A가 아닌 거 그리고 A가 아닌 거에서 A 하면은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녀석들이 뺄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A랑 합집합, A 여집합 되면서 전체 집합 되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요거는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내는 건 사실 얘들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활용이에요. 자, 활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봤던 게 이거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야. 그게 아까 봤던 게. 자, 요 형태인데 이것도 뭐 동그라미 나오기도 하고 별표가 나오기도 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A-B랑 B-A가 있고 합집합이 있는 형태였는지 그거에 대한 여집합인지만 우리가 조금 판단 내리시면 돼요. 자, 안 되면은 헷갈리면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려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생긴 형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역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게 포인트야. 대칭차집합을 내는 이유 중에요. 원래는 교환 법칙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두 개를 가지고 만들면은 우리가 아까 원래는 대칭차집합에선 공집합이 나왔잖아. 그거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A 여집합이 나왔거든 아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가 나오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우리가 굳이 다 만들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만약에 만들어 보고 싶고 연습을 하고 싶으면요,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대칭차집합으로 먼저 다 만들어 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대칭차집합이면은 A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이게 A 여집합이 되잖아요. 그지? 왜냐면 요거는 다 날라가 버리고 요거는 다 날라가 버리고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니까 A 여집합이잖아. A를 뺀 나머지니까.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여집합이니까 A가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B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전체 집합이잖아. 그래서 B가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 전체 아까 공집합 네, 공집합 A가 계속 반복됐죠? 이번에는 전체 집합하고 A가 반복됩니다. 이번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번 하는 거는 여집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정도만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사실상 나오는 대부분은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끝난다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것도 문항으로 가서 조금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이번에 이게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게 제일 나아가지고 근데 모르는 상황도 있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집합이 있을 때는 전체 집합이 필요해가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지만 그리고 A 여집합이니까 여기네. 이렇게 표기가 되면 게임 끝난다는 거야. 아, 이건 대칭차집합이 여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A랑 전체 집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A 빼기 U랑 U 빼기 A에 대해 가지고 전체 집합을 할 거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공집합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A 여집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A가 될 거야. 원수 이제 연산 한 개에 대해서 바로 여집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A니까 이건 아니겠네. 그리고 교환법칙 된다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외워두자. 알겠죠? 자, 요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맞는 말이구나 이러면 되는 거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A 빼기 여집합 공집합 A 해가지고 합집합을 때린 거의 여집합인 거니까 이거 자체가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거기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안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칭 차집합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냥 여집합만 붙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산기호가 하나일 때.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이게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낸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A 여집합, 교집합 B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 B-A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B의 교집합, 교집합 A로 바뀌니까 A-B로 바뀌면서 자, 이거 자체가 그냥 대칭 차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에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한 거는 뭐예요? 별표가 아니고 대칭 차집합으로 적용을 한 거잖아. 요거 자체는 원래는 여집합을 하겠죠.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맞는 거 맞습니까? 자, 지금 문제를 푸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으로 연산기호를 써보면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불편해질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일단 대칭 차집합을 구하자. 대칭 차집합을 먼저 구하고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보자는 거야. 그럼 대칭 차집합을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두 개를 빼는 거에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써가지고 우리가 연산의 기호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아직 대칭 차집합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B 빼기 A고 얘가 A 빼기 B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는 대칭 차집합이죠.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대칭 차집합이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집합을 적용할 거니까 결국은 이 녀석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일 때에는 그냥 A와 B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하고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친구도 아니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 보면 되는데 이거 A 빼기 A 여집합하고 합집합 A 여집합 빼기 A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맞지 않니? 잠깐만. 이거 A고 A 여집합이니까 합집합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네, 이해되셨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몇 시인데? 8시? 딱 하나만 더 하자.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만족한 집합일 거라 대칭 차집합만 끝내볼게. 활용까지만 하나만 더 볼게. 맨날 이렇게 난 붙여줘야 돼.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 어떻게 써먹냐면 원소를 그냥 줘버려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원소 좀 구해봐 이런 거 있거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에 대해 자연수고요. 1, 2, 3, 4, 5, 6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뭔 소리냐? 여기에 3호체 있다는 거 맞습니까? 대칭 차집합이니까. 대칭 차집합 약간 나비 느낌이라 생각해도 되고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57인데 A가 1, 2, 3, 4, 5가 있다 했거든?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3하고 5가 여기 있는 거고 1, 2, 4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7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B의 원소가 완성이 됐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원소들에 대한 이해가 가는 거죠. 따라서 1, 2, 4, 7 더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난이도 있는 거 하나만 더 보면 끝낼게. 이걸로. 자, 그럼 142번 가보자.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 A-B랑 B-A 역시 이거에 대칭 차집합인데 자, 대칭 차집합을 딱 풀었더니만 0하고 1이 있대. 그럼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 3은 교집합에 있어갖고 사라졌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2는 역시 교집합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죠? 0하고 1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3하고 2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0하고 1이 뭐 0, 1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1, 0 있을 수도 있고 1, 0 그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야. A 교집합 B가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는 A 교집합 B가 2하고 3인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선 건드릴 수가 없는데요. 얘한테선 건드릴 수 있죠. 자, 경우가 나눠져야 되겠네. A 빼기 1이 2인 경우랑 A제곱 빼기 2가 2인 경우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2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3도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보자. 자, A가 3이라는 얘기인데 A가 3이라고 하면은 집합 A에 속해 있는 애들이 A가 3이니까 2하고 3하고 7이 되는 거고요. 집합 B에 속해 있는 녀석들이 2하고 3하고 1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0이 없죠. 얘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가 2라면 이건 두 개로 나눠지죠? A가 2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랑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2인 경우 A가 1하고 3하고 2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집합이 2하고 3하고 0이 있는 상태 맞습니까? 이러면 얘는 되지. 0하고 1이 있죠. 오케이. A가 2였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해봐야 되지만 안 해봐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럴 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A하고 B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스몰 a가 2였으니 답은 8이구나 이러고 끝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타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선생님하고 볼 마지막 내용은 그게 될 겁니다. 그 원소의 합에 대한 원소 개수에 대한 활용 파트로 집합이 드디어 끝날 거고요. 그 다음 타임에 명제에 나가게 될 거예요. 좋아, 이거는 그냥 주간 테스트 기본 문제 된 거거든? 자, 풀어서 주문해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세요. 다음 주에는 12시에 와야 돼요. 그러네. 12시에 오셔야 돼. 아니, 12시에 와야 되고, 도영이는 8시까지 오면 되고. 다음 주 아직 8시에 시험 할게요. 우리 8시에 시작 안 했나? 아, 나 이번 시간 그래서 시간표가 좀 그로테스크하긴 한데 12시에 오면은 성인쌤하고 뭔가 특강 수업 할 거야? 이거 안 끊어. 아? 이거 안 끊어. 이거 안 끊었냐? 와, 야, 너 얘기 잘해줬다.